안녕하세요. 제가 늘 마음가짐을 강조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딱지가 두껍게 굳어 있어요.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억지로 떼어내려니 상태가 악화될까 겁이 납니다. 오랫동안 두꺼워진 묵은 딱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딱지가 두꺼워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자꾸 살펴보게 되실 거예요. 손 안 대려고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잘 안 되죠. 오랫동안 두꺼워졌다는 건 좋은 딱지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쁜 딱지를 자극 없이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화폐상 습진 병변의 딱지는 보존해야 해 라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맞아요. 딱지는 보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진물에서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진 후 새살이 돋는 과정이 정상적인 피부 재생 과정이죠. 화폐상 습진 병변도 피부기 때문에 피부 재생 과정이 필요해요. 일단 처음에 우리는 진물이 너무 계속 나는 상황에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딱지를 만들기 위해 물 닿는 걸 최소화하고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애쓰죠. 애를 써준 결과로 딱지가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화폐상 병변을 마주하다 보면 이런 두꺼운 딱지를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딱지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었죠. 연고든 보습제든 해줄 게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딱지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견고하게 붙어서는 물 닿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두잔이 계속 붙어 있고 씻었는데도 그대로 붙어 있고 딱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딱지는 누르면 아래쪽에서 진물이 좀 스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좋은 딱지와 나쁜 딱지라고 명명할게요. 첫 번째 좋은 딱지는 이런 거예요. 딱지가 정상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간다면 보통 바스락거린다고 표현하죠. 마르는 게 맞아요.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딱지가 아주 딱딱하게 말라서 마른 딱지 부분에 살이 짓이겨져서 피가 맺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른 딱지의 모습이에요. 바싹 말라야 돼요. 좋은 딱지가 생기면 일주일 내에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연적으로 안 떨어지더라도 가려워서 손을 댄다든가 잡아 뜯는다든가 그런 행동에 딱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보이는 부분에 빨간 살이 보이게 되죠. 이때 빨간 살은 새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새살은 좀 축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물이 나는 살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이건 좋은 딱지예요. 두 번째, 나쁜 딱지일 경우 딱지가 오랜 시간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점점 두꺼워져요. 이때는 가려워서 손을 대도 딱지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꺼운 딱지를 눌러보면 진물이 틈 사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축축하고 두꺼워진 딱지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딱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보통 아래쪽에서 진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축축한 상태로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의 내용처럼 억지로 떼어내면 악화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죠. 그냥 떼어내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아프고 병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는 바세린을 이용해서 자극 없이 제거해 보도록 합니다. 바세린은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도 팔기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2,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해요. 크든 작든 제거하고자 하는 딱지 위에 바세린을 듬뿍 올려두세요. 닿거나 쓸리는 부분이라면 바세린을 올리고 그 위에 거즈나 휴지를 대셔도 돼요. 그렇게 3시간 이상 두시면 딱지가 바세린에 불어서 자극 없이 제거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두꺼워서 3시간이 지나도 끄떡없어 라고 하신다면 더 오래 두셔도 됩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나 휴지를 위에 덮으셨다면 오래 더 두실 때는 한 번 더 바세린을 올려주세요. 거즈나 휴지 위에 그대로 바세린을 듬뿍 더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지가 몰랑해지면 식염수를 적신 후 살짝 짜낸 거즈로 닦아내세요. 딱지가 잘 불어 있다면 자극이 전혀 없이 닦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웠던 딱지를 제거해보면 일부 피부는 새살일 수도 있고
일부는 진물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지를 제거하고 병변에 냉스포를 하시는 거예요. 냉스포하는 방법은 제 영상의 4번 영상을 보시면 돼요. 진물이 나는 자리는 진물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냉스포를 통해 이 병변들을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병변을 처치하고 나면 잘 말리셔야겠죠. 이렇게 잘 말리고 나서 얇게 딱지가 잘 생기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두꺼웠던 병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전보다 딱지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할 때가 훨씬 더 낫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병변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일상들 속에서 내 몸까지 아프니까 기운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화폐상이라는 질환은 스트레스를 잔뜩 몰고 오니까요. 어쨌든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견뎌내신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하답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내 몸아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내 몸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은 정말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 몸을 스스로 응원해주시면 내 몸은 반드시 나에게 보답을 해줄 거예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련이라면 시련 없는 생은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치유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을 위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쌓아가신다면 언젠가 다가올 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뿅!